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고 조 장관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가 많이 취합을 해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안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 대폭 축소, 관계인 공개 소환 전면 폐지, 9시 이후 심야 조사 전면 폐지, 그리고 오늘 내용들은 검사 내외부 파견 최소화, 직접 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 확대. 이 부분 이제 특수부 축소와 어느 정도 매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검찰 감찰, 사무 감사를 실질화하겠다. 검찰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고 인사 배당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심야 조사, 장시간 조사,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저렇게 생중계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은 이유가 기자회견을 열은 이유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 하면 이제 이것을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오늘 얘기된 것들이 대부분들이 법무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하면 바로 그렇죠. 언제부터 시행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예. 보는데 왜 굳이 그걸 택했는지 아마 이 본인이 이제 수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저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검찰 개혁의 역사를 제가 한번 봤더니까요. 1988년에 그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97년에 검사 청와대 파견 금지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을 삭제를 입법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진보하듯이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패스트트랙 입법을 조기 정착시키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여기에 주력해야지 저렇게 약간 퍼포먼스성의 지금 발언들은 별로 국민의 그 지금 공감 에너지를 얻지 못할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각의 그 의구심에 눈총을 받을 만한 내용이 이 발표 중간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이제 발표 중간에 그간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회와 감정을 언뜻 비쳤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장관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에서의 서초동의 거리 장면에 예. 본인 SNS에 푸사라고 불리는 프로필 사진 변경을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 광장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듯한 인상을 법무부 장관이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이러한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지만 훈령 등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대통령이 지시사항과 함께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 2년 차에는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적폐청산 수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 속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과거 전 정부 인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로 포장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진정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도출과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조국 장관이 이러한 일에서는 목소리를 한 발 뒤로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특수부 폐지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과 법무부 논의하에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오늘도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맞서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옹호론도 있었는데 특수부를 뭐 3개 정도로 축소하고 반부패 수사부인가요? 이렇게 어쨌든 그 권한을 조금 대폭 줄이는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수부 축소라는 게 지금 사실 김병민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원래 이런 개혁들은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년 차 거의 이제 중반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 재미있는 게 문재인 정부 검사장 승진자 중에 특수통 출신이 52.8%인데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는 40%였습니다. 거꾸로 박근혜 오히려, 정부 때 예. 특수통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중용을 해놓고 지금 와서 특수부를 축소하겠다? 그건 굉장히 이건 오비락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진정성이라면 국민의 공감 에너지를 얻을 때 그게 개혁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개혁을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살가죽을 벗기는 일을 이렇게 손쉽게 처리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자꾸 의문으로 남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왜 하지 못했는가? 그간의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했던 인물들이 짝을 이뤄서 왜 이루어내지 못했는가? 2017년 6월에 박상기 법무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 책임적임자, 검찰개혁 소명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올 7월과 8월 아시는 대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짝을 이루어서 일단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해 왔어야 되는데 많은 이제 아픈 지적 중에 하나가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권 초기에는 이제 적폐 수사, 지난 정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당시에 이제 실무진으로 칼을 쥐었던 윤 총장이 막상 칼자루를 내려놓고 이제 지휘권을 가진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기대대로 두 사람이 이제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론 조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서로가 일관성에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들을 위한 갖가지 방안들을 내놨지만요. 예. 바로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와는 정반대의 수사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윤석열 지검장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법무부 장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취임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상징적 인물로 집권의 3년 과정들을 같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보냈는데요. 조국 장관이 그때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내용들을 지금 가서 하게 된다는 것도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중요한 입법 과제로서의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안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의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개혁의 추진자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단이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입법부의 과정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조화하고 조율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라. 이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 앞서 발표해 봤던 그 표에 3가지 내용을 즉각 발표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반발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국 장관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들이 대부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자회견 형식을 띌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일각의 그 일간지가 지적하는 대로 여기서 다일 것이냐, 진일보한 또 다른 안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겠죠. 내는데 예. 이제 뭘 또 내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제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불가역적 상황은 제도와 법으로 가능하지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어느 한 부처가 개입해서 하는 것은 그 별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국회에서의 그렇죠. 동의가 필요하고 과정이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제 한 시대의 문화가 되고 네. 제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뭔가 어설퍼 보이고 시간에 쫓겨 보이고 다급해 보인다. 이것이 과연 그리고 이 추진하는 리더가 별로 이 개혁의 상징성을 지금 갖지 못하는 네. 리더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적절한지 내용적으로도 충분한지 그리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거죠. 예.